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롤러코스터 행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맨체스터 시티전 4대0 완승으로 기대감을 회복한 것 같았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토트넘과 AS 로마의 유로파리그 홈 경기에서 최정예 멤버를 총출동시키고도 아쉽게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공격은 화끈하지만 수비적인 허점이 계속 드러나면서 아슬아슬한 경기를 한 끝에 세트피스로 2골을 내줬습니다. 결국에는 같은 문제, 약점을 보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는 것인데요. 이 경기를 현장에서 취재한 영국 내 1티어 기자들이 전한 현장 분위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루한 경기보다는 익사이팅한 많은 골이 나오는 경기를 할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그리 곱지만은 않은 시선이 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 이 경기를 생중계한 방송사 TNT 스포츠에서는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인 조 콜과 피터 크라우치가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 득점을 포함해 이날 경기 주요 장면을 선수 출신 해설가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 영국 현지의 리얼한 반응과 분석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정론지 텔레그래프에서는 맨로 기자가 이날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에서 토트넘과 로마의 경기 실시간으로 현장에서의 생생한 후기를 전했고요. 또 디 애슬레틱에서는 제이 해리스와 잭 핏브룩 기자가 현장 취재하면서 이날 경기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텔레그래프의 맨로 기자가 현장에서 분석한 내용, 꽤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기사 전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스로틀에 발을 올려놓으려는 순간 어떻게든지 브레이크를 밟을 방법을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제동 걸리고 또 멈추고 무너지는 것 같으면 다시 나가고 이렇게 들쑥날쑥한 롤러코스터라는 얘기예요.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놀라운 프리미어리그 승리를 거두면서 유로파리그 승리를 또한 확정질 수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수비수인 AS 로마의 마츠 훈멜스는 홈팀 토트넘을 상대로 이른 시간 페널티킥을 내줬지만 토트넘의 바람을 잠재우는 마지막 동점골을 터뜨리며 로마의 악당에서 영웅으로 변모하며 경기를 마치게 됩니다. 비록 이번 경기 토트넘이 패배한 것은 아니지만 무승부라는 결과의 특성상 토트넘에게는 실망스러운 저녁으로 끝났고 일요일에 있을 프리미어리그 풀럼전에 꼭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조금 더 커진 것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이 3차례나 골대를 때리고 또 로마도 토트넘의 골망을 3번이나 가르고 또 크로스바를 강타하는 상황이 나오는 동안에도 자신의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토트넘은 여전히 유로파리그 순위 경쟁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결국 훈멜스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8강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3경기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 유로파리그의 결과가 큰 관심사는 아닐 것입니다. 대신 그는 토트넘이 풀럼을 꺾고 맨시티전의 승리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총평에 대해서 경기가 끝난 방식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는데요. 우리는 전반전에 경기를 끝냈어야 했습니다. 경기를 끝내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지만 우리는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더 많은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못 살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실점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실점 자체의 문제보다는 득점하지 못한, 기회를 살리지 못한 문제가 크다고 이전 다른 경기들의 아쉬운 결과가 나올 때와 같은 반응을 보인 거예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8위로 플레이오프 없이 16강 진출을 확정하기 위해서 리그 페이지 마지막 3경기에서 조금 더 실용적인, 실리적인 플레이를 하고 싶은 유혹이 있느냐는 영국 현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그냥 재미있게 하면 안 될까요? 정말 0대0 무승부로 경기를 끝내려는 게 좋은 것일까요? 차라리 흥미진진한 경기, 익사이팅한 경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극한의 상황이고 때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때도 있겠죠. 저희 경기를 시청해 주시면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가 봐도 재미있는 경기 하겠다. 재미있는 경기로 결과 내겠다. 오히려 재미없는 경기로 승점을 얻는 것보다 재미있는 경기를 통해서 못 이겨도 승점을 얻는 게 낫지 않느냐. 0대0 무승부보다 2대2 무승부가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0대0 무승부보다는 2대2 무승부가 나을 수 있지만 2대2 무승부보다는 1대0 승리가 나을 수 있다라는 점. 현재 토트넘에 필요한 것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결과라는 점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직 생각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날 경기 35세의 독일 수비수 훈멜스가 AS 로마 입단 후 처음으로 선발 출전한 경기였는데요.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에서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자유계약으로 로마에 입단한 이후 시즌 3번째 출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소 녹슬었다라는 점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면서 경기 초반 4분 만에 허용했던 페널티킥 파울에 대해 조금은 두둔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팬들은 훈멜스가 파페사르에게 너무 늦고 어설픈 도전을 했을 때 그가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을 뿐이라는 점을 감안해주고 있는데요. 즉시 페널티킥 선언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됐지만 이날 주심이었던 글렌 리버그는 토트넘 선수들이 항의하는 것을 무시한 채 VAR 신호가 와서 온필드 리뷰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고 직접 그 화면을 보고 나서 해당 지점을 가리킬 정도로 신중하게 그 전까지는 페널티킥이 아닌 것처럼 판단할 정도로 훈멜스의 실수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하지만 페널티킥이 주어졌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페널티킥을 잘 처리한 것 역시 손흥민답다. 손흥민 선수는 중요한 순간, 정말 압박감이 심한 순간 본인이 능력을 보여줘야 할 순간에 no mistake라고 맨로 기자가 현장 취재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이 경기 중계한 TNT 스포츠의 조콜과 또 피터 크라우치 역시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이 그냥 단순한 페널티킥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멈칫하면서 슬로우 다운, 스텝 다운을 하면서 골키퍼가 먼저 움직이게 얼리 무브를 하게 끌어놓고 그 방향을 포착하자마자 반대편으로 밀어넣었다며 많은 영국 언론, BBC와 스카이 스포츠도 똑같이 해설했듯이 골키퍼를 잘못된 방향으로 따돌려놓고 페널티킥을 성공시켰다는 점에 있어서 완벽한 페널티킥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페널티킥을 허용한 장면에 대해서는 사르가 이제 바깥쪽에서 침투해 들어올 때 훈멜스의 1차 위치는 이 3백의 가운데였잖아요. 측면에서 공이 넘어올 때 훈멜스가 도전을 했을 때, 이 경합에 임했을 때 공이 떨어져 있는 반대편 발을 깊숙이 이제 밀어 넣으면서 본인이 공을 넣으려고 했지만 조금 어설프게 플레이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콜은 이 장면을 보면서 훈멜스라는 선수를 내가 잘 아는데 이거는 very unlikely 훈멜스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조금 경험이 없어 보이는 선수나 할 법한 실수였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훈멜스가 왜 훈멜스인지를 보여줬던 것은 이 장면 이후에는 훈멜스가 평정심을 되찾았고 이후에는 안정적인 경기를 펼친 끝에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인 동점골의 주인공이 됐기 때문입니다. AS 로마의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은 훈멜스의 동점골이 독일 선수의 강인함을 강조해준 것이라고 선언했는데요. 훈멜스가 마지막 순간까지 사자처럼 싸웠기 때문에 동점골을 넣을 자격이 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실수에도 그를 빼지 않고 끝까지 믿어준 것도 대단했습니다. 그는 월드 클래스 선수입니다. 페널티킥을 내준 상황에서는 반응이 1초 정도 늦었을 뿐입니다. 화려한 경력과 포기하지 않는 모습, 롤 모델이 되어 팀의 견고함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라고 칭찬을 했어요. 훈멜스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경기 정말 최고령 선수일 수도 있는 나이이지만 이날 정말 가장 많은 나이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는 36살의 토트넘 골키퍼 프레이저 포스터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부상으로 뛸 수 없는 발목 골절상을 당한 굴리에모 비카리오를 대신해야 했습니다. 포스터 골키퍼는 전반 18분에 첫 번째 좋은 선방을 기록한 이후 3분 만에 2차례나 실점을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공을 아슬아슬하게 밀어내거나 골라인이 통과하는 상황이 나왔어요. 다행히도 이 장면들 중에서 한 골만이 실제 실점으로 인정이 됐고 포스터 골키퍼는 계속해서 훌륭한 선방을 펼쳤습니다. 포스터 골키퍼는 특히 파울로 디발라의 슈팅을 잘 막아내면서 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결국 로마는 왼쪽에서 얻어낸 프리킥을 통해서 동점골을 넣게 됩니다. 이 장면인데요. 디발라가 감아올린 프리킥 크로스를 에반 은디카가 헤더 슈팅을 시도하면서 사실은 등을 맞고 핑글핑글 돌아가는 슈팅이 골문 위로 떴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포스터 골키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실점의 책임이 포스터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TNT 스포츠에서는 디발라의 크로스 자체가 워낙 좋았다. 원더풀 크로스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은디카 선수가 뒤에서 달려들어올 때 그의 마크맨이었던 솔란키 선수가 물론 공격수이긴 하지만 헤더 경합을 잘 해줬어야 되는데 이 공을 빠뜨리기도 했고 은디카에 대한 벤탄쿠르의 밀착 마크도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에도 세트피스 수비에 있어서는 토트넘의 팀 전체의 준비가 아쉬웠다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3분 뒤에는 포스터가 또 한 번 골망이 이제 갈라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스테판 엘샤라위가 디발라의 로빙 패스를 받아서 멋진 발리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게 되지만 VAR을 통해서 이 장면도 오프사이드로 판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토트넘이 리드를 되찾았던 2대1 득점 장면은 로마의 공격 전개 상황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디발라가 오른쪽으로 패스를 전개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따라 내려와서 커트하고 커트와 동시에 사르에게 패스를 줬고 사르가 뒷공간으로 전진하는 데안 쿠루세스키를 향해 롱 패스를 연결합니다. 이 역습에서 데안 쿠루세스키의 컷백을 브레넌 존슨이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상대 공격을 차단함과 동시에 이어진 간결한 카운터 어택, 이게 토트넘이 앞으로도 많이 활용해야 될 특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날 토트넘은 전반전에 쿠루세스키의 슈팅에 아쉽게 골대를 맞고 나왔고 이후 손흥민 선수가 리바운드 상황에서의 슈팅을 하늘로 보내는 등 미스가 있었습니다. 사실 2골 차로 앞서면서 전반전을 맞췄어야 할 정도로 좋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다만 오프사이드 깃발이 토트넘을 2번이나 구한 장면도 있었고 아르템 도우비크가 이 오프사이드에 걸리면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오프사이드로 끝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크로스바도 토트넘을 구한 바가 있는데요. 앙헬리뇨의 발리 슈팅도 골대를 맞았고 포로의 직접 프리킥 슈팅도 골대를 맞추면서 양팀 모두 골대 강타 공방이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후반전 종료 9분을 남겨놓고 솔란키의 헤더 슈팅도 크로스바 아래쪽을 때리고 나오면서 이날 경기 세 번째이자 또 마지막 골대 강타에 불운이 찾아왔었는데요. 포스터 골키퍼가 후반 추가 시간에 잔루카 만치니의 엄청난 발리 슈팅을 막아내는 놀라운 선방을 펼쳤지만 결국 훈멜스가 앙헬리뇨의 크로스를 그대로 골로 연결하고 2대2로 경기가 끝납니다. 맨시티전의 승리가 또 다른 가짜 새벽, 이제는 동이 트고 있다라는 그 희망이 거짓된 것이었다라고 우려할 수 있는 토트넘 팬들의 실망감이 정말 현실이 될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맨로 기자는 이런 토트넘의 불안정성이 토트넘의 내부 분위기, 현지 분위기를 대변한다고 보여줍니다. 프리킥으로 첫 번째 동점골, 그리고 코너킥 상황에서 뒤로 빠진 공을 살레마커스가 밀어주고 앙헬리뇨가 강하게 문전으로 때린 왼발 낮은 크로스를 훈멜스가 밀어넣는 이 장면을 보시면 토트넘은 분명히 세트피스 수비를 개선해야 됩니다. 포스테콜로 감독은 세트피스에 대한 질문에 나도 그거 알고 있다, 계속 세트피스 실점하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회피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그렇다면 디애틀레틱에선 이 경기를 어떻게 분석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목요일 저녁 로마를 상대로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점 2점을 잃었습니다. 전반전은 두 팀 모두 전진하는 창의력과 후방의 빈틈 또한 보여주면서 흥미진진함과 수비의 혼란이 뒤섞인 맛있는 아주 재미있는 유로파리그 경기가 펼쳐졌다고 표현했는데요. 토트넘은 VAR 판정에 따른 페널티킥을 손흥민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초반 리드를 잡았지만 뛰어난 파울로 디발라를 앞세웠던 로마가 에반 은디카를 통해 동점골을 만든 이후 스테판 엘샤라위가 성공시킨 슈팅이 오프사이드로 판정되는 아쉬움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브레넌 존슨이 전반 45분 동안 토트넘이 무려 8개나 기록했던 슈팅 중에 1개를 데안 쿠루세스키의 멋진 컷백을 받아 연결하며 토트넘에게 다시 리드를 안게 되는데요. 하프타임 이후에도 양상은 비슷했습니다. 로마는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토트넘의 수비라인과 오프사이드 깃발에 번번이 막혔고 홈팀 토트넘은 역습 상황에서 계속해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번째 코너킥이 잇따라 펼쳐졌던 막판, 마츠 훈멜스가 근거리에서 마무리하면서 추가골을 터뜨리게 된 것은 원정팀 로마였고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 토트넘이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카운터 능력, 역습 능력인데요. 상대 진영에서 공을 장악하고 오버래핑을 시도하며 마침내 돌파구를 찾을 때까지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플레이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호하고 있어요. 많은 토트넘의 경기가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낮은 블록 수비에 직면해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애를 쓰는 상황이 되다가 끝나게 되죠. 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의 토트넘은 역습 기회를 잡았을 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줬습니다.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는 쿠루세스키, 솔란키, 티모 베르너가 그의 달리기 능력을 활용해서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을 공격하며 많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로마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은 아름다운 역습에서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끊어낸 공을 사르가 쿠루세스키가 달려들 수 있도록 완벽한 롱볼로 올려줬고 왼쪽을 돌파한 쿠루세스키가 왼발 크로스를 꺾어 올리자 존슨이 바로 달려들어서 골망을 가른 겁니다. 4명의 선수가 한 번씩만 터치하면서 한 번씩만 패스하면서 골을 만든 거예요. 토트넘이 이런 공격 기회를 잡았을 때 얼마나 위협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였죠. 하지만 가끔은 이런 역습에 있어서도 연습이 조금 부족해 보였습니다. 후반 초반 토트넘은 5대3 공격수 5명 수비수 3명의 유리한 상황을 맞았는데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훈멜스가 쿠루세스키를 제때 커버하고 태클을 할 수 있게 했죠. 바로 이 장면인데요. 48분이었어요. 솔랑케가 공을 끌고 올라갈 때 왼쪽 뒷공간으로 손흥민과 사르가 뛰어들어가고 오른쪽에서 쿠루세스키와 존슨이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르도 있긴 했지만 사르가 미끼 역할을 해주면서 그 밖에서 들어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로마 수비의 견제를 더 커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만 찔러졌어도 골이 될 수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를 보지 못하고 오른쪽에 크루셉스키에게 줬고 크루셉스키는 여기서 공을 잡을 경우 접고 왼발로 차야 되다 보니까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즉 애초에 이런 역습 패턴에서는 손흥민 선수 쪽으로 공을 줄 수 있는 연습과 자연스러운 자동적으로 동작이 될 수 있는 단련이 필요한데 그게 안 돼 있었다. 그리고 크루셉스키의 슈팅이 후메스의 태클에 걸려서 공이 흘러나왔을 때 존슨이 슈팅을 때린 것이 골대를 넘겼잖아요. 이때도 완전히 비어있던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손을 들고 있는데 패스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점들은 개인의 욕심도 있겠지만은 시야가 좁아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팀적인 약속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역습 전술도 충분히 준비하고 단련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날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굴레이모 비카리오의 부상 이탈이 크게 우려가 됐었는데 특히 후방 빌드업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으나 포스테콜로 감독이 말한 것처럼 골키퍼가 미셸 플라틴이나 파울로 말디니처럼 공을 잘 찰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말 간단한 패스를 잘 실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날 포스터는 솔랑키를 향했던 칩 패스라든지 다양한 멋진 패스도 시도를 했고 또 로마 공격수들이 전방 압박을 할 때도 침착하게 공을 풀어내는 등 좋은 활약을 펼쳤고요. 또 좋은 선방도 많이 했습니다. 첼리크가 디발라를 향해 연결한 패스, 전반 17분 디발라의 슈팅도 각이 없었지만 강력했던 상황, 그 상황도 막아냈고 후반 추가 시간에 만치니의 발리 슈팅도 선방을 하면서 비카리오의 공백이 크게 없을 수 있다는 안정감과 기대감을 준 것이죠. 토트넘의 수비라인 같은 경우도 로메로와 반더벤이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데이비스와 드라구신이 맨시티전에 이어서 이번 경기 역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또한 상대 공격을 많은 오프사이드 함정에 빠뜨렸는데 올 시즌 유로파리그 경기 중 한 경기 최다인 로마의 9회 오프사이드를 이끌어냈어요. 이 기록은 지난 9월 카라바흐전에서도 토트넘이 무려 6개의 오프사이드를 끌어냈기 때문에 토트넘이 하이라인 수비를 하면서 옵사이드 트랩을 잘 만든다는 걸 보여줄 수 있죠. 라니에리 감독의 로마가 원톱 뒤에 2명의 10번 공미를 두는 3-4전 윙백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크로스 위주의 공격을 하기도 했는데 이 크로스를 또한 드라고신이 4차례나 클리어링하면서 자신의 공중전에서 우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오프사이드 트랩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안정된 수비를 보였지만 문제는 세트피스에서 뒷공간으로 빠져드는 선수, 세트피스에서 쉽게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들은 아쉬웠다. 즉 센터백들의 수비는 괜찮았지만 팀 전체의 세트피스 수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 토트넘이 비긴 것은 실망스럽지만 토트넘의 담당 기자인 디 애슬레틱 기자들은 너무 가혹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많은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살리기만 했더라도 충분히 실점을 하더라도 큰 점수차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만 동시에 로마 역시 많은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로마도 승리해서 승점 3점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을 아쉬워할 정도의 경기였으니 꼭 토트넘이 이 경기를 이길만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토트넘이 이번 경기 여러 가지 숙제를 보여줬고 효율성이 부족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토트넘은 팀 내 최고의 골키퍼 2명의 주전 센터백이 없는 상황이고 공격 라인의 히샬리선과 오도베르가 장기 부상을 당했고 우도기도 휴식을 주기 위해서 아예 벤치에만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중주말 경기가 이어지는 12월의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계속 펼쳐질 수가 있다. 어쩔 수가 없다라고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포스테콜로 감독 실망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여전히 우리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했는데요. 그 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오는 주말에 프리미어리그 풀럼전이라든지 또 다음에 있을 레인저스와의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에서 꼭 결과를 내야 합니다.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자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12월에는 무려 9경기를 치러야 하는 강행군 일정이 펼쳐집니다. 12월 1일 일요일 밤 10시 30분 곧바로 휴식 없이 풀럼과의 홈경기 치르고 12월 6일 본머스전, 12월 9일 첼시전, 12월 13일 레인저스전이 이어지고요. 12월 16일 사우스햄튼전에 이어 12월 20일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카라바오컵 8강전이 열립니다. 이후 12월 23일에는 리버풀과 홈경기, 12월 27일 노팅엄 원정, 12월 30일 울버햄튼전이 있고 2025년 1월로 넘어가서 1월 4일에도 뉴캐슬과의 경기가 일주일 휴식이 없는 채로 4주 연속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아스널전까지 기간이 있어 보이지만 1월 16일에 있을 아스널전을 앞두고는 FA컵 3라운드 경기 일정이 잡힐 예정이고 또 3라운드를 돌파할 경우 4라운드 경기도 추가로 배정되게 됩니다. 이 힘겨운 일정 속에서 토트넘이 과연 어떻게 이 약점과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또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역사상에서 슈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패턴을 찾을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나올 최신 소식과 영국 현지의 실제 반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